혹시 생일날, 자기 생일날 일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생일이 공휴일이나 빨간 날 그렇게 아니고는 생일에 쉬는 사람 없죠.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좀 신기하네. 이재용 생일에도 현장 경영, 생일에도 일했다 이거야. 이재용 생일상 무르고 코로나 극복 가속도 붙였다 이거야. 이재용 생일날도 현장 강행군 일했다는 거예요. 기사들이 이렇습니다. 기자들이 이랬습니다. 생일날 일한 게 엄청 대단해. 엄청. 네. 무슨 예수님이세요? 석가모니세요?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중요한 분인데. 그렇게 중요한 분인데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어제 생일이었는데 어제 인사 못했습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범죄 앞에선 하이에나, 하지만 아밤주 앞에서는 도토리 까먹는 햄스터 같은 남자. 영화 욕심, 외모 부심 좀 버리면 사랑스러운데 좀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경찰청 에이스 곽문준 경정 어서 오세요. 어찌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곽경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뿜을 뻔했어. 왜 그게 그 말이요? 거기서 나와요? 아니 이제 영화 관상에서 네. 그 수양대군 역할 맡으신 이정재 씨 대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냥 한번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김래원 씨 성대모사 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똑같다고 날. 꼭 그렇게 날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2708님, 곽불리 오늘 안 웃으면서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오늘 지금 제가 오늘 머리도 못 하고요. 면도도 제대로 못 하고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급하게 왔습니다 방송도. 그래요? 네. 6367님이 저는 6월 30일에 환갑인데 일합니다. 하루 확 지킬까요? 물어보는데요. 제껴 버리십시오. 그러세요. 환갑인데. 쉴 때 쉬셔야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좀 쉬셔도 됩니다. 기사는 안 써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저께 제가 라디오 이제 퇴근하면서 들었더니 이명세 감독 와가지고 네. 곽불리 얘기하더라고 끝나고. 제 절친이지 않습니까? 이명세 감독님. 절친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아니 저희가 석 달 전에 이제 형사가 뽑은 최고의 형사 영화에서 1위로 이명세 감독님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그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박중훈 씨가 이런 말씀을 하죠.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한다.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넌 누구야? 나 서부서 영구. 이게 이제 박종훈 씨 대사였습니다. 근데 영구가 너무 그렇게 약간 뺀질뺀질했는데 너무 좀 느끼해요 여기서. 이거 무대뽀 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봐. 영구 다시. 나 서부서 영구. 똑같지 않습니다. 안 틀려. 느티나무님, 곽불리 어제 이명세 감독 보이스피싱 몰래 들었는지 궁금함이. 들었죠. 저 혼자 내기 걸었어요. 500원. 이기셨어요. 아니 그리고 그 이명세 감독님이 이제 방송 끝나고 연락을 주고 저랑 이제 받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 환경영화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는 한 번 더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했어. 예, 그 홈페이지에서 미리 회원 등록이라 이걸 하셔야 됩니다. seff.kr. 네. 알았어요. 꼭 먼저 한번 친구라고. 네. 친하답니다. 친하다고 저한테도 연락 왔더라고요. 네, 아니 이번에 이제 차기작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좋은 역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망해. 그럴까요? 그럼 망 안 해. 자, 오늘은 호국 보훈하달 특집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이 호국 보훈을 위해서 많이 공헌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조금 내근 근무를 한 지가 한 5년째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범인들하고 뭐 격투와 사투를 벌이는 우리 현장 동료 경찰관분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 헛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국 선열엘, 그렇죠. 호국 영령 이런 이 말을 둘을 좀 혼용해서 잘못 쓰시는 분 많아요. 요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국이란 말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이런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훈이란 말은 그 공훈에 보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공로를 좀 보답을 하기 위해서 기념을 한다. 그런 달이 6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6월이 왜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이 됐냐? 현충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충이란 말은 뭐냐?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을 높이 기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현충일이 6월 6일입니다. 근데 왜 현충일이 6월 6일이냐? 이거는 고려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현종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망종이라고 해가지고 24절기 중 하나입니다. 종자를 뿌리는 날인데 이렇게 크게 종자를 뿌리기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신 분들을 한번 추념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고려시대 때부터 6월 6일을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날로 삼아왔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6월에 이제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6월 6일 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을 해왔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을 바로 호국 보훈의 달로 한 거고요. 네, 6월 6일 현충일이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는 건 또 이제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거 저도 뭘 보면 좀 까먹고 싶은데 알았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가지고. 알았어요. 자, 근데 요거 몇 개 더 해야 됩니다. 몇 개 더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순국선열 이런 표현도 하나 나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순국선열이라는 말은 순국이란 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선열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국선열하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이고요. 호국 영령들 이렇게 하면요. 나라를 위해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그런 영혼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전몰 장병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전몰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높게 그 호칭하는 말인데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전몰 장정하는 하시는 분들은 전투에서 돌아가신 우리 육군이나 국군 이런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정리를 잘했어요. 깔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예. 왜 예. 현충일 6월 6일에 예. 대한민국 유흥업소는 문을 닫습니까? 룸사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이 문을 닫는 유일한 날이 6월 6일이에요. 아 그런 마음을 좀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이 네.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아니,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그날 놀아요. 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조기 이제 그렇게 그분들을 약간 추념하기 위해서 조기를 다는 건 알았는데 문을 닫는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네. 나라를 생각하자고 우리 화류계에서도 나라를 생각하자고 6월 6일은 닫습니다. 아니 어쨌든 취지는 좋네요. 아, 그럴까요? 예. 저는 호국 영령, 호국 보훈의 달, 경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경찰, 비리, 부패, 악질 경찰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고마운 경찰관들이 많은데 저는 이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2013년에 돌아가신 맞습니다. 정옥성 경감님. 아 맞습니다. 이분 사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분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되게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예.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2013년 이 3월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강화도 외포리에서 선착장에서 자살한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 들어오니까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제 출동을 나가시는데 우리 당시에 이제 정옥성 경위님이셨습니다. 보자마자 바다로 뛰어듭니다. 사람이 이제 바다로 걸어서 이 선착장에서 바다로 뛰어든 걸 보고 뒤따라서 같이 뛰어듭니다. 그걸 막 뛰어서 가요. 그게 이제 물이 깊은 게 아니라 해안가부터 막 걸어서 막 물을 첨벙첨벙 뛰어가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 순찰차 영상으로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네. 다 보인 겁니다. 그렇게 뛰어가셨는데 결국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더 안타까운 거는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정옥성 경감님 이제 나중에 특진 되셨는데 또 훈장 근데 그게 무슨 문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이 이제 뉴스를 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좀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눈물이 많이 났고요. 그 영상이 막 그 물에 확 뛰어든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요. 그 분을 쫓아서 계속 뛰어갑니다. 그 바다의 물살을 헤쳐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 높이, 허리 높이, 가슴 높이까지 한 데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분을 구하려고. 네. 그리고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리고 이제 안 보이셔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는데 예, 경찰이 망설임도 없이 네, 정말 주저함도 없이 그분한테 달려가요. 그냥 가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네.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그런 분 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내가 경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게 또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정옥성 그 경감님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시신 없이 그냥 연결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따님이 그렇죠. 이때 10대 초반이셨는데요. 따님이 또 편지를 편지, 읽었는데 그게 뭐 아빠 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잘 우리를 지켜주실 거죠? 가끔은 바람이 되어 우리 가족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 그 연결식 때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네. 노래 듣고 갔죠. 예.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강문준 경정의 추천곡입니다. 박중훈 비와 당신. 노래 좋네요. 박중훈 씨가 그때 경찰이었어? 형사였어? 그렇죠. 이제 이거는 다른 영화였고요. 근데 이제 박중훈 씨가 우리 형사 역할 많이 하셔가지고 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투캅스. 투캅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90년대 초반에 비리 경찰들 모습을 좀 그리셔서 이제 사회 풍자영화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까까다스님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남을 위해 내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거 그냥 던지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요. 오늘 비 오는데 애쓰시는 전국의 경찰관님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주세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경찰관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우리 소방관의 직업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본인의 위협을 느끼면 사람이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본인이 위험을 느껴도 피하는데 다른 사람이 위험을 보고 스스로 그 위험을 뛰어드는 직업이 참 그런 숭고한 직업이고 이런 정옥성 경감님 같은 분들 참 존경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117님이 그날은 현충일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음악을 틀지 말자는 취지로 유흥업소 문을 닫습니다. 이분 이분 유흥업소에 깊은 네. 역사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방균이 헐 내가 아는 문준이? 나 방균이야 방균이. 우리 지금 보니까 이름 보니까 우리 그 고향이 동창입니다. 동창.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방균 씨, 네. 우리 광문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순직한 정말 훌륭한 경찰관들 또 많습니다. 예. 이 많이들 알려졌는데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재조명 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6.25 때 했던 전몰 장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때 우리 경찰관들도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약 3년간 5만 명 정도 참전을 했었습니다. 경찰이 전쟁에 예, 군인으로서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예. 근데 6.25 때 경찰의 활약 네.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6.25 때 이제 막 밀려 들어갈 때는 경찰이 바로 군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계룡대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이제 정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경찰청장이던 조병옥 경무부장이 조병옥 선생이 경찰한테 선언을 합니다. 지금 경찰관들 바로 군부대로 다시 재편해가지고 군인으로 해달라 참전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총 경찰관 수가 28,000명인데요. 전원이 다 군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의 예편이 됩니다. 국군의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년간 돌아가신 우리 경찰관 분들이 17,000분이십니다.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2만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채용을 전쟁 중에 했기 때문에 연인원 한 5만 명 정도고요. 17,000분 정도가 돌아가셨고 이게 이제 많은 사료들이 없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25 전쟁사를 쭉 보면 6월 25일 날 바로 밀려서 부산까지 쭉쭉쭉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전을 이루고 북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수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부산에서부터 쭉 다시 북한으로 북진으로 해서 밀고 올라갈 때 그 유엔군과 함께 경찰관 부대는 당시에 이제 유엔군이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통역장교들 붙여놨지만 척후병들, 정찰병들 이게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 부대를 유엔군 부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에 편성된 경찰관 부대도 있었지만 많은 경찰관 부대들이 바로 유엔군 부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사료가 많이 없는 경우 유엔군 쪽에는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 유엔군이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 쪽에 있는 전몰 장병들에 대한 사료들이 흩어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장진호 전투. 그렇죠.
장진호 전투는 뭐 관련이 깊잖아요. 예. 장진호 전투가 최근에 이제 뭐 6.25 3대 구국의 전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장진호 전투 어떻게 되냐면 쭉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950년 10월 19일에는 평양까지 다시 우리가 평양까지 거기를 우리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11월에 중국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에 중공군이라고 편성을 했는데요. 당시의 공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이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약 50만 명 정도가 6.25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북에서부터 다시 남으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요 당시에서 유엔군이 쭉 그 압록강까지 갔다가 밀려옵니다. 쭉 밀려오다가 이 함경남도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예. 호수에서 중국군하고 그 미 해병 1사단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 해병 1사단이 버텨줘야지만 뒤에 있는 그 유명한 흥남부두의 흥남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후퇴를 해요. 20만 명에 되는 민간인들 후퇴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 해병 1사단이 정말 미군의 역사상은 제일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게 미군에서는 뭐 진주만 전투라고 하는데요. 요 장진호 전투에서도 미군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 미 해병 1사단이 정말 온몸을 해가지고 중국군이 내려온 것을 막아냅니다. 이 장진호라는 이 호수에서요. 근데 이 장진호의 호수에 대해서 이제 흥남철수에서 같이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미국 가셨을 때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네. 이 장진호 전투에 관련된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참전했던 미군들이 쓴 책들. 이 미군들이 썼던 책들에 보면 로버트 태블릿이라 불리는 미 해병 1사단 5연대 3대대장 이 장진호를 버텨내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실제 우리 화랑부대라고 했던 우리 한국군들이 이 중국군들을 막아서는데 기관총 부대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이 화랑 부대가 바로 북진할 때 올라갔던 편성됐던 우리 경찰관 부대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60년, 70년이 흐를 때까지도 그러니까 50년, 70년 흐를 때까지도 이 화랑 부대에 대한 사료들이 많이 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 쪽에는 이게 경찰 쪽 사료에도 흩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써진 그 참전 용사들의 자서전에서 이런 경찰관 부대, 화랑 부대에 대한 역할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몰랐네요. 이 부분도. 네. 이때도 우리 경찰관 부대도 많이 돌아가셨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장진호 전투의 첫 출발이 유담리 전투라는 건데요. 이 유담리 전투는 화랑 부대가 실제로 맡아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맡아낸 겁니다. 그래서 미 해병 사단에서 쓰신 이 자서전 한 2군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경찰관 부대 이제 로버트 태블릿이 쓰신 다크호스 6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뭐 여러 책에서도 우리 경찰관 부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료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좀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 생각하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갈까요? 예. 곽진원, 김필이 불렀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특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순직하거나 몸을 던진 경찰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지난 4월에 한 순경이 술 취한 사람이었죠? 예. 술 취한 사람을 맞습니다. 제지하러 갔다가 술병에 맞았나요? 예. 그 술 취한 분이 이제 난동을 피워서 그분을 제지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술병을 이제 경찰관한테 휘둘렀는데 이민주 순경이라고 새내기입니다. 갓 요번에 경찰관이 되신 분인데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또 안타깝게 됐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그분은 또 지금 이제 우리 경찰관들 사이에서 성금 모금을 하면서 꽤나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그냥 경찰들이 그래도 근데 뭐 경찰들이 병원비를 모아줘야 될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도 경찰관들 보험도 있고 또 국가에서 나는 위로금도 있는데요. 그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 부족한 들었어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길어지게 되면 공상 치료비가 전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런 경우 많아서 저희도 이제 경찰관들끼리 또 모금을 하고 이 국가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모든 비용을 다 100% 지급해 줬는데 그게 또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래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소방관 분들도 화상 치료 같은 경우 보험 안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아니 소방관이 불
불 끄다가 다쳤는데 그게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경찰들도 예. 다쳤잖아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예. 경찰들끼리 성금 모으고 돈 모으고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국가에 있는 이런 지원 혜택도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경찰만의 임무는 아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있어 쏟아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이민주 순경께서는 그 결혼 날짜를 잡아둔 상태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약혼녀도 있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저기 그 해경 그렇죠. 대원이 그 낚시터였나요? 예. 낚시하는 분이 급류에 휩쓸리자 예. 구하러 갔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강 경찰대 우리 경찰 이제 해경이랑 우리 한강 경찰대는 우리 경찰청 소속인데요. 유재국 경위님이라고 이분도 역시 그 한강에서 수색 작업 중에서 몸이 끼어가지고 물 속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자살을 예. 기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예. 네 돌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2019년에도 이제 이것도 외국도 제가 나가봤더니 미국도 총기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경찰관 분들보다 교통 사망 사고를 겪으시면 더 많으네요. 왜냐하면 신고 출동 나가면 교통사고가 나면 이것을 도로에서 치료자로 이렇게. 치료자 빨리 해서 119로 하는 분은 소방 쪽에서 일이지만 도로 교통을 확보하는 건 우리 경찰의 몫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라는 게 연쇄 추돌 막 60중 추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런 그것 사고. 때문에 경찰관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19년도에도 그 교통사고에서 정명 추돌 나가지고 이거는 차량에 시비가 있다서 출동하던데 경찰과 오는 걸 보고 이번에는 시비를 하던 사람이 경찰과 보고 도망가는데 술 좀 마셔서 도망가다가 오는 순찰 차량 정명 추돌해서 그 사람은 살고 우리 경찰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경찰관들 좀 계시고 좀 많아요 이런 네네. 분들. 그리고 차라리 이제 우리 범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격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검복도 있고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범인 한 명 잡을 때 우리 형사들 한 개 팀이 출동한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자살기도자 그리고 단순히 술집 소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경찰관들이 대규모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 이 자살기도자와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분들 그 다음에 술 취하신 분들 때문에 돌아가신 경찰관도 좀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 조현병 환자로도 지난번에 2018년도에 김선영 경감님이라고요. 영양경찰서에서 그 조현병 환자분이 이제 칼부림 하시는 걸 막으려고 하시다가 칼에 찔러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의외로 교통사고, 조현병, 자살기도자, 술 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페산 총기 난사 사건이. 예, 오페산 총기 난사 사건은 저희가 이제 경찰관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 자체가 공기청 말고는요. 그것도 수련 목적 이거 제한된 거 말고는 총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우리나라 경찰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뭐 사이버 분야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FBI도 우리나라에 연수를 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그 수사 추적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총기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총기가 아주 우리나라는 거의 금지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때 오페산 총기 사건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사제 총기를 만들었고 난사를 했어요. 근데 신고 출동 받으신 분이 가신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우리 경찰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총기를 쓸 일은 없는데 과연 방탄복을 또 입고 근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방탄복이라는 게 실제 근무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동작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장비도 충분히 발달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오페산의 김창호 경감님 돌아가셔가지고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계셨던 우리 선배님이신데 굉장히 저도 그때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네요. 예. 4140님이 순직한 군인들은 예우해 주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경찰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게 우리 저 현대사에서 굴곡진 경찰에 뭐 저희도 경찰 개혁 특집반 해가지고요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 뭐 독재 정권에 이렇게 맞서지 못한 경찰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서도요 항상 우리 주민 곁에 계셨던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 다시 좀 재조명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경찰들 어떤 노래 좋아해요? 경찰들 힘내라고 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게.
그러면 이러면 그걸로 하시죠. 그 경찰관만을 위한 노래는 아닌데요. 그 우리 양희은 선생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분들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늙은 군인이잖아. 경찰을 위해서 하라니까. 경찰 그거를 많아. 군인을 경찰로 바꾸면 좀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군인 아저씨들 얘기고 오늘은 경찰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럴까요? 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경찰가 뭐 이런 폴리스 노래 안 된다. 폴리스 노래 안 된다. 너무 많이 나왔을까요? 이거 폴리스 노래 나오네요. 그룹 이름이 폴리스입니다. 네, 들었어요. 폴리스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어제 제주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술 취한 분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제지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네. 경찰한테 물었대요. 내가 경찰 때리면 예.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구속되냐고 물어보니까 구속은 안 되는데 벌금 낼 거예요. 벌금 많이 낼 거예요. 그랬더니 때렸어요. 아유, 다 구속시켜야 되는데 참. 그분은 징역 10개월 나왔습니다. 징역 10개월. 그래도-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네. 경찰한테 행패 부리고 경찰을 때리고 막 그래도 거의 경찰 분들이 맞고 같이 때리지도 않아요. 맞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저 사람 잡으면 뭐하냐 이렇게 봐. 그러면 또 폭력이 커지고 계속되고. 근데 이렇게 한 번 맞고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받거든요. 트라우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여러 가지 경찰관은 트라우마 생길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중에 이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현장, 저도 이제 강력팀 있을 때 살인 사건 현장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런 현장 보면 정말 참혹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업무로서 나의 일로서 맞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순직하신 우리 경찰관 선배님들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찰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서 지난 2014년부터는요 마음동행센터라고 해서 그 경찰관들 직업을 그렇게 마음으로만 떠안지 말고 상담 치료를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근데 2018년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없었고. 네. 그나마 이제 14년부터 시작했다가 18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렸습니다. 네. 계속 늘린 거 있는 거고 첫 시작은 2014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런 큰 참혹한 일이 일어나면 동료들까지 일단 마음동행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8672님이 공무 수행 중에 당한 부상 치료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느티나무니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동료나 친구 이런 사람이 변을 당하면 정말 그 상처가 오래 가요. 그렇죠. 당장 내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일하다가 뭐 이렇게 총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트라우마가 그것도 나랑 똑같은 일. 나는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오늘도 출근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동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마음에 갖는 상처가 엄청 크거든요. 또 그분들이 맞닥뜨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음동행센터 지금 어쨌든 현 정부에서 많이 늘려주고 있어가지고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아 버니님이 특히 강력계는 정신적으로 정기적으로 심리치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강력팀 할 때 그때 이제 사체 이런 변사 사건 처리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마스크를 그때 꼭꼭 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전국 할 때 마스크를 계속 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니까 그때 사건 처리할 때 그 사체 이 잔상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이 마스크 냄새 때문에 네. 처음에 한 트라우마죠. 2주 정도에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강문준 경정하고 저하고 같은 제가 취재하고 저기 조사하고 수사하고 했는데 그 사건 기록을 보는데 이렇게 두꺼운 사건 기록인데 다 그런 사체예요. 네. 사체 훼손된 사체인데 그걸 둘이서 계속 보고 그런데 계속 조사할 때 보고 네. 직접 가서 보고 막 그렇잖아요. 부검할 때 정말 트라우마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나 보러 갔는데 나는 못 보고 항상 뒤에도 돌아 있었어. 네. 나는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에 내근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에게 경찰분들께 진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광문준 경장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은 뭐 끝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순직하신 우리 선배님들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그 모습들을 잘 간직하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후배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네. 꽉 풀리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오늘은 조금 아 그래요? 예. 알았어요. 다음에는 더 밝고 맑고 활기찬 꽉불리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